것만으로도 손실 리스크가 한국에서 많이 줄어들 수 있고, 그것만 잘해도 손익비가 좋아지기도 하고, 그것만 이해해도 매매의 기회가 많아지고. 트레이딩이 겁나시나요?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감이 안 오시죠? 이기적인 종목 선정법부터 호가창과 이평선을 이용한 매매 타점 공략법까지 이번 우무토 스터디에 제 매매법 전부를 녹여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 설명란을 참고해주세요. 동강님 왔니? 요즘에 트레이딩에 대해서 좀 많이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제가 동강님하고 주식 얘기하다 보면 주목 얘기할 때 되게 가치 투자자 같이 보일 때가 있거든요. 해치 투자자이기 때문에. 동강님 근데 진짜 가치 투자는 안 하세요? 가치 투자라는 말 자체가 저평가된 가치주를 사서 원래 가치만큼의 값이 됐을 때 파는 투자잖아. 그 과정에서 특정한 기준을 가지고 기업의 내재 가치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과정이 일반 가치 투자자들이 주로 하는 거고, 난 투자할 때 가치 투자자 분들의 방식 중에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 사용하긴 하는 거지. 근데 가치 투자를 장기 투자와 같은 말로 본다면 나는 주식을 3년, 5년 이 주식이랑 평생 갈 거야 막 이렇게 가는 스타일은 아니니까. 반려 주식? 그치, 난 반려주식 그런 거 상종 안 하는데. 그래서 난 특치 투자자, 어. 가치 트레이더. 근데 자산이 어느 정도 커지면 투자 시계열이 좀 길어지지 않아요? 나도 뭐 수백억 굴리는 건 아니지만 특정 금액을 넘어서면 개인이나 뭐 스캘핑 방식으로는 운용하는 게 큰 의미는 없어. 만약에 큰 금액으로 한다고 해도 가격을 올리면서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손익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나는 아주 길게 보유해봐야 뭐 3개월? 반년 정도의 큰 방향성을 정하고 가져가는 정도 같고, 사실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처럼 미니멈 5년 막 이렇게 가져가는 스타일은 아니지. 장기 투자 형식으로 길게 가져가는 게 성격에 안 맞는 거예요? 나 시간이라는 요소에 되게 큰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내가 투자한 시간에 비해서 수익이 얼마나 나올지도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내가 생각하는 한국 주식을 들고 있는 만큼 꾸준히 우상향해주기엔 리스크 요소가 되게 많긴 한 거지. 미국 주식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돈이 가장 많이 몰리는 시장이기도 하고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시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시장 독점력을 가지고 있는 우량한 빅테크나 나스닥, S&P 500 지수, 추종하는 ETF 이런 걸 쭉 들고 간다 그러면은 뭐 나도 그냥 일반 직장인이었으면은 그렇게 하겠지. 근데 국내 주식을 거래하는 나 같은 사람이라면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들 위주로 거래하면서 상승하는 방향성에 또 올라서 수익 내고 다시 다음 주목받는 섹터의 종목들로 갈아타면서 시간 대비 효율을 극대화하는 게 개인적으로 한국에 산다 그러면 더 효율적일 수 있겠다. 그리고 솔직히 우리나라 사람들 성격이 장기 투자랑 맞지 않는 부분도 실제로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고, 사람들은 장기 투자 이꼬르 존버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 단태형도 봐봐, 엄청 부지런하게 진짜 매일 기업 분석하고 시장 확인하고 리서치하고 보고서 읽고 막 한단 말이야. 근데 또 투자는 진짜 신중하게 되게 긴 호흡으로 하려고 하거든. 보통 우리나라 막 4계절마다 옷을 갈아입고 분기마다 유행 바꾸고 뭐든지 빨리빨리 가려고 하고, 남들이 하는 것도 나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에 있어서도 외부의 영향도 많이 받고 급해지고 시간 대비 빠른 결과를 보길 원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지. 시장 참여자들의 성격 자체가 이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모멘텀 받을 때 말도 안 되게 올랐다가 썰물 빠져나가면 깡통만 남고, 난 이런 시장에서는 장기 투자하는 게 되게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고, 산업 구조도 사실 그렇고 시클리컬이다 보니까 이렇게 사이클 타는 거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그렇게 긴 시기열로 한국 시장에 투자하는 거는 솔직히 안 맞는다. 근데 한국에서도 막 10배, 20배 가는 주식도 있지 않아요? 그건 어느 나라나 있어. 10배 가고 100배 가고 그건 어느 나라에서는 어려운 일이고, 10배 가고 뭐 100배 갈 주식을 출발 전에 잡는 것도 일단 너무너무 사실 어려운 일이고, 가는 동안 안 팔고 버티는 건 또 다른 차원의 챌린지라고 봐야 되고, 보통 그런 기업들은 시총이 작기 때문에 주가 변동폭이 굉장히 크단 말이야. 그러면 중간에 못 버티고 털려버리거나 견디기 힘들어서 나오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지. 배임이나 횡령 리스크 생각하면 중간에 나오는 선택이 오히려 맞는 경우도 있고, 그런 템베거 종목들이 우리나라 산업 구조상 탄생하는 것 자체가 좀 쉽지 않은 게, 내수시장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도 있고 제조업 기반의 산업 환경, 그리고 아직까지도 대기업 갑인 구조이다 보니까 1차 협력, 2차 협력 이런 식으로 아래로 내려갈수록 매출이 늘어나면서 받는 낙수 효과 자체가 아직까지 너무 작기도 하고, 원청업체에 워낙 많이 휘둘리기도 하는 것도 사실. 가끔 글로벌에서 경쟁력 가지는 기업들이 생기긴 하는데, 개인 투자자가 초기에 그런 기업을 알아보고 매수한다는 것은 사실 로또만큼이나 힘들고, 그 기업 내부자도 솔직히 그거 잘 모른다. 그러면 한국에서는 그냥 차트 보면서 단타 치고 뭐 스캘핑하고 이러는 수밖에 없나요? 그건 아닌 것 같고, 가치 투자의 장점을 최대한 가져와서 화방을 잠궈두고 그리고 나서 이제 템포에 맞게 거래하면 되지. 근데 뭐 꼭 데이나 스캘핑을 필요도 없고, 그런 건 아무래도 사실 전업 투자의 영역이다 보니까 일반 투자자가 따라하기도 힘들고 그렇게 추천하는 방법도 아닌데, 가치 투자하듯이 분석해서 하방을 좀 닫아두는 것만으로도 손실 리스크가 한국에서 많이 줄어들 수 있고, 그것만 잘해도 손익비가 좋아지기도 하고, 박스권이라는 것만 이해해도 매매의 기회가 많아지고. 하방을 닫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애초에 거래하는 주식을 고를 때 하방 경직성이 있는 주식을
주식을 고르는 거지. 그러니까 하락하더라도 뭐 한가를 가거나 밑도 끝도 없이 떨어질 가능성이 최대한 적은 주식들을 고르는 거? 애초에 종목을 선정할 때부터 내 농담 삼아의 뜻이 투자자라고 얘기하긴 했지만 어느 정도는 사실 다들 이렇게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 하방경성 있는 주식이라고 하면은 시장을 주도하고 많은 참여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주식이고, 그런 주식들은 가치를 따져봤을 때도 시총이 좀 큰 경우에는 근거가 튼튼한 경우가 많거든. 뒤에 그 재료가 나오더라도 물론 해당 시점에서 주가가 얼마나 고평가되었냐 이런 것들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시가총액도 어느 정도 받쳐주고 모멘텀도 들어오고 환경적 요소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이런 복합적인 기준들을 가지고 종목을 고르다 보면은 애초에 뭐 거래할 주식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 거기서 또 여러 가지 기술적인 기준들을 더하면 하방을 좀 닫아두고 하는 트레이딩 방식이 만들어지는 거지. 한국 시장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고, 이번에 우리가 우무투 스터디 6기에서 하는 강의도 사실 이런 내용이고, 트레이딩 할 때는 뭐 종목 고를 때부터 뭐 수급이나 호가, 이평선 같은 거 되게 다양한 기준들이 있잖아. 효율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물론 정답은 당연히 없지. 근데 어느 정도 방법론이라는 것들은, 알아야 되는 것들은 정해져 있다는 거지. 물론 변동성도 있고 뭐 심리적인 부분도 당연히 있지만 거기서부터는 사실상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영역인 것 같고, 사실 주식에 관심 갖는 100명 중 99명이 트레이딩부터 해볼 텐데 마우스 빨리 누르기 대회처럼 빨리빨리 사고 팔면 이제 돈 벌 수 있는 줄 알고 하잖아. 그런 식으로 해서 열심히 모아놓은 돈을 다 까먹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그렇게 한 번 잃는 경험을 하면은 다시는 투자를 안 하거든. 그러다가 이제 비트코인이 유행되면은 갑자기 또 비트코인에다가 돈 다 넣고. 근데 한국에서 이제 사계절에 맞게 옷 입는 방법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것처럼 트레이딩도 정답은 없지만 배우고 지켰을 때 손실을 막아주고 수익을 쌓을 수 있는 몇 가지 규칙들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지. SNS도 안 하고 뭐 유튜브도 안 보고 세상과 거리를 두고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 뭐 할 말 없지만, 그런 거 아니면은 우리나라 주식을 투자하기에는 나는 오늘 얘기한 방식의 투자가 길게 살아남아서 꾸준히 수익 내기엔 가장 좋은 방식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한국 시장에서는 뭐 미국 지수를 사든 뭐 중국 지수를 사든 일본 지수를 사든 부동산을 사든 뭐 어떤 방식으로도 각자만의 투자하는 시장이 다 다를 수도 있고, 다만 한국 시장 안에서 한국 사람으로서 정보를 취득하고 이해하고 적용할 때는 한국 시장을 잘 이해하면 한국 시장만큼, 뭐 시드가 아예 크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심지어 큰 상황이다 하더라도 웬만큼 한국 시장만큼 그걸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거는 대중 수준의 영역에서 국내 시장이 맞다. 소수의 뭐 당연히 미국 시장을 이해하고 뭐 어쩌고 이런 잘 하시는 분들 있지만 양도세, 환손실 여러 가지 생각했을 때 생각보다 되게 잘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 감내했을 때 대중들 입장에서는 사실 한국 시장을 잘 이해하면은 한국 시장에 돈 버는 게 더 이로울 수 있다. 정보를 취득하고 하는 데서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아무리 AI 통해서 언어 장벽이 사라진다고 해도 절대 그 문화적인 차이로 이해할 수 있는 거, 투자에는 그게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 많거든. 그 온도, 그들만의 온도, 그들의 문화적 개념, 거기서 오는 시세, 그런 것들을 알려면은 훨씬 더 AI를 넘어서야 되는 영역도 있을 거라서 분명히 그런 시장의 차이 좀 잘 이해한다 그러면 한국 시장 나쁘지 않다. 그리고 전망이 난 진짜 그렇게 나쁘게는 안 봐. 아무리 사람들 누가 요즘 국내에서 주식하냐 이런 얘기 하지만 돌고 돌아 다시 여기 오게 돼 있어. 저도 이 안에서 한번 버텨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그래서 한국 시장을 잘 거래하는 방법을 아는 것만으로도 아마 앞으로의 5년, 10년 뒤의 시장은 사람들이 지금 미국으로 쏠리고 있기 때문에 더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그런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